안녕하세요. 저는 삼산고등학교 영어교사 유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던 블렌디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글 지도로 만드는 우리나라 일일 투어 프로그램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이 수업의 배경과 수업 포인트 3가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었던 학생들의 소감을 바탕으로 한 수업 성찰을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의 배경입니다. 실용영어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재는 YBM 출판사 교재입니다. 이 교과서의 3단원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보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단원의 마지막 부분에는 프로젝트 과제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일일 투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 과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평소에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구글 지도 앱을 활용해서 여행 계획을 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글 지도 앱을 이번 프로젝트 활동에 접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패들렛과 구글 지도 앱을 온라인 수업 도구로 활용하면서 여행 계획이라는 재미있는 주제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큰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온라인 수업 도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들렛입니다. 저는 패들렛을 학생들이 단계별로 수행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성으로 질문하기 꺼려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패들렛에 글로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구글 지도는 학생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여행지를 정보 탐색하고 그 정보에 추천 장소로 지도 표시를 하고 그 지도 표시를 모아서 공유 링크를 생성하는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패들렛을 활용한 화면입니다. 차시별로 칼럼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 예시를 두는 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시별로 어떤 식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보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포스트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잘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음성으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도 활용하였고요.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질문 상담소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글을 올리면 읽고 피드백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를 활용한 그런 과제 수행 장면입니다. 여행지로 선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녹색으로 가고 싶은 깃발을 꽂도록 하였고요. 깃발을 꽂으면 왼쪽에 이렇게 그 장소에 대한 이름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하나의 링크로 만들 수 있는 요렇게 이런 버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공유할 수 있는 링크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구글 지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지를 선정하고, 두 번째는 선정한 여행지에 구글 지도 장소 깃발을 표시하고 공유 링크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로 투어 일정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차시별로 학생들이 수행해야 될 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였고, 또한 일정표를 작성할 때는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도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이런 활동지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샘플 그런 과제 완성한 내용을 미리 제시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빈칸만 주면 좀 답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샘플로 제가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좀 쉽게
목표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단계 과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두 페이지짜리 활동지를 만들고 활동지 하단에는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도 이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하였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천 여행지 선정을 하고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학생들이 꼭 포함해야 될 것들, 고려해야 될 것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를 추천할 때 학생들이 직접 가본 장소도 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장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직접 갔다 온 여행지 장소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시간에 그 여행지를 갔었을 때 받았었던 어떤 여행지 브로셔 이런 것들도 가져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좀 검색해서 관심 있는 장소 그리고 여행지를 추천받아서 이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의 두 번째 시간에는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단계가 사실 아이들이 가장 집중해서 그죠? 해야 될 그런 단계였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미리 제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좀 덜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한 장소를 구글 지도에 입력을 해서 깃발을 꽂고, 그죠? 요 장소들을 깃발을 꽂으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캡처하게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괜찮은가를 제가 한눈에 좀 볼 수 있어서 제 지도를 캡처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추천 장소를 한 곳에 모아서 링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활동지에 복사해서 붙일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선정한 여행지를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이 영어로 작성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글 지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어 정보 서비스를 또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영어로 표시되기도 하고 그 장소를 다녀온 다른 방문객들이 남긴 그런 소감이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어보고 이해되는 부분의 표현들을 활용해서 추천지를 영어로 설명하는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3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한 결과를 아이들의 작품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와 같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제출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제안했었던 최소한의 그런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작성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지도 캡처하라고 했는데 이 장소 깃발 꽂은 곳에 화살표를 예, 덧입혀가지고 이동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더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영어로 그 장소를 추천하는 이유, 그 장소의 특징을 영어로 이렇게 잘 작성하여서 학생들이 제출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인천 지역을 추천 장소로 정해서 이렇게 이동 경로를 만든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캡처한 지도 위에 이렇게 서툴지만 손글씨를 써서 이동 경로를 이렇게 표시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즐겁게 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디자인할 때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2차 시대, 3차 시대까지도 학생들 개별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질문을 받아가면서 도움을 줬는데요. 패들렛에 올려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이들이 학교 오는 주간에 첫 번째 시간에 컴퓨터실을 빌려서 구글 사용에 어려움 있는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이미 구글 사용법에 이제 익숙해진 학생들이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여행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대면 수업 시간에 가졌습니다. 이 발표 부분은 수행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영어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좀 즐겁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자율 참여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이제 컴퓨터실을 급하게 빌려서 구글 지도 사용하는 설명법을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도입 장면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PPT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PPT를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차도 이용해서 깔끔하게 발표를 좀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포항을 선택했고 여행지 순서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포함해서 발표를 하였고요. 발표할 때는 영어 설명이나 한국어 설명이나 학생이 좀 발표하기 편한 언어를 사용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수업을 다 마친 후에 제가 학생들의 참여 소감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참여 소감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그 설문조사한 결과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떠한 능력들을 배우게 됐는지를 물어본 질문에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재밌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소, 맛집들을 알게 돼서 재밌었다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예,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점이 좋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나의 계획력이 좀 향상되었다. 효율적으로 여행지를 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소감을 올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성, 가고 싶은 장소, 그리고 가보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이들한테 가장 큰 어떤 성장 어떤 부분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랜선 여행의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요. 한편으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또 여기에서도 구글 지도 사용하는 것이 한편 또 어려웠다라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학생들이 거의 사용해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낯설어서 어려웠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과제를 대부분 다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어려운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구글 지도 사용 방법을 배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 사항으로는 해외 여행지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그런 제안을 하는 학생들이 또 여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소감 설문을 받아보고 하면서 저의 수업을 총 돌아보면서 이 여행지 추천하는 구글 지도를 활용한 여행지 추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온라인 수업 상황이어서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컴퓨터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즐거운 프로젝트였고요. 한편으로 제가 다음부터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계획할 때 꼭 염두에 둘 점이라고 깨닫게 된 점은 이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디자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블렌디드 수업 사례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수업 과정에 좀 더 상세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시다거나 활동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